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머터리 에디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델링을 해서 바깥쪽에만 벽돌 텍스처를 칠하고 싶은데 안쪽에도 들어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에디트 폴을 사용하고 칠하고 싶은 면을 선택한 후에 빨간색으로 변했죠. 여기까지 맞죠. 드래그를 해도 드래그한 전체 오브젝트에 칠해지던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거하고 맥스가 진짜 안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선택한 면에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전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선택한 면을 선택하고 드래그를 해서 넣는데 다른 전체에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맥스에서 오히려 그렇게, 제가 맥스를 도수정 때부터 24년 했지만 그렇게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질문이 읽어봤는데 되게 이상한데,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중간에 박스 형태로 카메라가 보면서 돌아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를 왜 프리카메라로 하나요? 이거는 프리카메라로, 물론 불가능 가능이냐고 얘기를 하면 가능은 하지만 굳이 왜 프리카메라로 해서 그 박스를 계속 보게 하려면 그 뭐죠? 룩에 컨스트레인을 써야 돼. 계속 쳐다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보다 타겟을 하는 게 훨씬 쉽고 편집이 빨라요. 그러니까 굳이 룩의 컨스트레인을 주면서, 예, 그 패스선을 따라서 그 애니메이션을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타겟으로 하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자, 박스,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모델링 한다면 거의 건축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집을 모델링을 하니까, 그 집을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도면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면 자체 매핑 좌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도면을 뭐 10m에 15m짜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도면이 있다고 치면, 이 도면을 가지고 뭐 두께 100짜리, 이거는 이제 그 스플라인 모드로 생각하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맥스에서 그리는데 사실은 맥스에서 그린 게 아니고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캐드에서. 자, 뭐 두께 100짜리 여기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도 되고, 예, 3D 맥스에는 벽을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죠. 이 월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두께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200으로 하고, 하이트를 뭐 1800이라고 합시다. 아이소기 때문에 벽을. 그리고 센터로 개념을 하고, 네, 픽스 플라이에서 이렇게 찍으면 벽이 생성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성되는 거는 맵 좌표가 기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본 오브젝트로 생각하는 건 맵 좌표가 있어요. 그래서 맵 좌표를 꺼야 돼요. 따로 주려면. 이 맵 좌표가 켜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UVW 맵 모디파이를 준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면이 삐죽삐죽 나가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 경우는 맵 좌표를 꺼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직접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로 준 경우라면 맵 좌표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로 뭐 1800 이렇게 준 경우는, 여기 지금 매핑 코디네이션이 꺼져 있죠. 디폴트로. 이러기 때문에 선택한 면에만 들어가요. 절대 선택 안 했는데 들어가는데 들어간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사람은 도면이 없으니까 이제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겠죠.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면 이 박스가 매핑 코디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매핑 좌표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꺼주셔야 돼요. 꺼주셔야 됩니다. 예, 그걸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끄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벽 쪽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을, 예, 뭐 반드시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꺼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한다면,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거지 뭐 맥스가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하실 때는 본인이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맥스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 내가 여기 바깥쪽 부분에만 이건 이제 매핑 좌표가 없기 때문에 2D 맵을 주려면 맵 좌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면에만 하겠다면 여기다가 모디파이를 줘서 UVW 맵 모디파이를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단축키로 넣어놔서 그런데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 면이 안 맞으니까 여기 기지모를 노멀 라인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핏하면 이제 여기에 맞죠? 이렇게 기지모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지모가 이제 여기에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선택한 상태에서 넣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선택한 데에서 드래그를 하는데 전체 다 들어간다? 있을 수도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벽돌이라고 했으니까 뭐 벽돌로 브릭이 어딨냐. 이건 펜스인데 벽돌 아유 갑자기 안 보이냐. 자, 아무거나 제가 뭐 이런 평범한 걸 쳤다고 치면 네 이거를 뭐 드래그 앤 드롭 하셨다는데 드래그 앤 드롭 하셔도 되고 그냥 어사인 해도 돼요.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쇼맵인 비포트를 하면 이렇게 보이죠. 자, 타일링을 뭐 여기서 조정을 하셔도 되겠고 다른 데서 조정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밖에 쪽에만 들어가지 원하는 면에만 들어가지 전체 면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거를 오히려 선택을 해놓고 밖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난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이 됐고, 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제가 프리카메라를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프리카메라는 자, 이 카메라의 패스선을 따라가는 패스가 정비례하는 정원이고 그 다음에 옆에 프론트뷰에서 봤을 때도 단차가 없을 경우에는 프리카메라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정원이고 옆에서 높이 변화도 없고.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정원인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높이 변화가 없다? 다이나믹하지 않거든요, 뷰가. 건축에서도 그렇고. 보통은 높이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에 컨스트레인, 패스 컨스트레인에서 서클을 찍어주면 축을 안 따라가니까 팔로우는 해야 되겠죠. 이상은 이제 완벽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뭐 뷰포트에서 덜덜거리면서 보이는 거지 실제 렌더링을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정원이고 운이 좋아서 정원이고 높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가 카메라가 타겟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원도 아니고 특히나 높이만 한번 바꿔볼게요. 높이만 바꿔도 보지 않죠? 예. 쓸 수가 없는 기능이에요. 근데 높이 바꾸는 기능을 많이 쓰잖아요. 특히 S자 라인 많이 쓰죠? 제품을 할 때나 건축물을 할 때나 S자 라인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설사 안 바뀌었다고 해도 이게 정원이 아니면 또 제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리카메라로 쓰는 거는 뭐 써야 되는 경우는 프리카메라 써야 되겠지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타겟으로 하면 이 카메라가 타겟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타겟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타겟을 하는 게 좋고요. 나는 죽어도 프리를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키값을 플러그인을 넘겨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타겟을 인식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알려는 드리는데 복잡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타겟으로 쓰실 것을 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높이까지는 하지 맙시다. 그냥 정원이 아닐 때 높이도 해볼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프리로 했을 때 카메라를 만들면 중요한 거는 Alt A를 눌러서 카메라를 타겟 오브젝트를 이렇게 얼라인을 Alt A 눌러서 얼라인해서 높이든 뭐든지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맞춰주신 후에 어느 정도 적정 패스선 위치로 뽑으신 다음에 얘를 컨스트레인의 루겟 루겟 컨스트레인에서 주전자를 쳐다보게 만듭니다. 자, 그럼 휙 돌아가죠. 돌아가는 이유는 오브젝트를 프론트 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퍼스펙티브나 탑뷰 퍼스펙티브에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여기 디폴트 모션 탭에 Keep Initial Offset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맨 처음에 만들었었던 초기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체크하면 이제 초기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이러면 이제 주전자를 어떻게 움직여도 제가 따라갑니다. 타겟으로. 따라가죠. 자,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패스로 바로 하는 거는 애니메이션 편집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루겟이 들어갔고 여기다가 패스를 넣으면 물론 루겟은 로테이션 컨스트레인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따로따로 하는 게 편집도 쉽고 이게 애니메이션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기 위해서 헬퍼에 포인트나 더미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포인트를 똑같은 건데 저는 포인트를 약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크게 하고요. 선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카메라가 얘를 따라가야 되므로 카메라를 선택한 상태에서 링크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링크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끊는 거는 이 부모를 선택하고 자식을 선택해도 되고 끊으면 됩니다. 자식을 선택하고 끊으면 됩니다. 근데 뭘 잘못해줬냐면 얘도 이 카메라하고 얼라인을 해야 돼요. Alt A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있는데 이 포인트가 더비를 만들 때는 탑뷰 포트에서 만들거나 퍼스펙티브 포트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오브젝트의 로컬 좌표축하고 월드 좌표축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버그가 없거나 골치가 안 아파요. 자, 탑에서 반드시 만들어줘요. 퍼스펙티브나. 그래서 카메라하고 역시 얼라인을 XYZ로 합니다. 이것을 피봇으로 하시는 게 약간 더 좋아요. 때에 따라서는 센터가 조금 어긋날 때가 있거든요. 피벗끼리 맞춰주니까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가 포인트를 따라가야 되므로 카메라를 선택한 상태에서 링크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해서 포인트가 반짝하게 이렇게 링크를 해줍니다. 이제는 카메라가 포인트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포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의 컨스트레인의 패스 컨스트레인 하고 이 패스를 찍어주신 상태에서 팔로우를 체크해주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주전자를 보면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뀌어도 높낮이가 바뀌어도 주전자를 계속 쳐다보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프리카메라로 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정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가장 쉽게 프리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요것도 하나의 팁이라서 알려드린 거예요. 이 높이를 맞추려면 이렇게 프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죠. 자, 얼라인을 XYZ 센터로 맞춘 상태에서 카메라를 여기 프리 카메라에서 이렇게 타겟 카메라로 바꾸면 얘를 일자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타겟이 딱 정확하게, 물론 이 타겟 선택해서 주전자에 얼라인 해줘도 되지만요. 타겟 선택해서 주전자에 얼라인 해줘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일자로 이렇게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냥 패스 컨스트레인 하면 끝나요. 굳이 왜, 얘를 패스 컨스트레인 해주면, 지금처럼 뭐 덤에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던 작업이 한 방에 그냥 해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타겟 카메라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이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